30년을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나는 새엄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딸을 내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결혼식장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예식장을 바라봅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화려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를 괴롭혔던 남편의 새 여자군요. 어미인 저는 제가 낳은 딸의 결혼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먼 발치에서 보고 온 날부터 저는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지옥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불쌍한 엄마인 저는 65살 김순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녀 갈등에 대한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남자의 거짓말이 만든 비정한 이별과 처절한 응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살,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은지와 아들 은호, 두 아이를 낳았죠. 시댁과 친정은 그 지역에서는 모두 알만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고를 졸업하고 취직 한 번 안 해보고 결혼했으니 더욱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워낙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 3년 후부터는 내가 생활 일선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시댁에서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놀기를 좋아하고 시댁과 친정에 손 벌리는 것은 죄송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아주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나서 재주를 살려 식당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희는 목 좋은 곳에서 설렁탕집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재밌었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고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저는 힘든 줄 모르고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가게를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어요. 다행히 식당 일이 적성에 맞아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제 손맛과 서비스가 좋았는지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늘 웃는 표정으로 손님을 대했고 주문한 음식 외에도 다른 요리를 서비스로 듬뿍 내놓기도 하였어요. 그러니 식당은 늘 북적거렸고 덕분에 모자람이 없을 만큼 경제 사정은 풍족했어요. 아이들 학원도 3개씩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취미는 화투, PC방, 노름 등이었습니다. 설렁탕집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문제는 그보다 더한 버릇이 있다는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놀다가 그냥 자면 좋은데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함께 밥을 먹다가도 화가 나면 수저를 던지거나 국그릇을 엎는 건 예사였습니다. 덤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바람을 피우는 건 일상이었죠. 결혼 전과 후가 왜 그렇게 다른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식당 영업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놀다가 사귄 여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일부러 내게 보여주고 휴대폰에 대고 쪽쪽거리며 뽀뽀를 하더군요. 사랑해, 보고 싶어를 연발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유치하고 역겨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 날 그녀를 식당에 불러 소주잔을 부딪히며 러브샷까지 외치는 겁니다. 제가 종업원과 아이들이 볼까 무서워 화를 내며 둘 다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여자는 혼비백산에서 나갔지만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불쑥 내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와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더군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 꼴을 보니 나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피했는데 다른 여자에 빠진 남편의 막무가내식 이혼 요구는 시도 때도 없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돈은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고 사방팔방에 사채 노름빚을 지는 바람에 살던 집 외에는 재산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갑자기 올지 몰랐던 저는 따로 돈을 모을 생각도 못했고요. 이러다가 아이들 학비도 결혼도 못 시키겠다 싶어 고민 끝에 차라리 내가 그 남자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랐기 때문에 집에 두고 와야 나보다 경제력이 있는 아빠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계속 살기 어렵다는 말로 아이들을 이해시켰죠. 아빠의 부정적이고 존경받지 못할 모습을 내 입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재산을 한 푼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새 여자랑 호사스럽게 살아야 하니까요. 내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저는 재산을 떼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으려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받을 아이들의 상처를 걱정했으니까요. 혼자 그냥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43세였고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생각에 남편과의 이혼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은 재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수시로 거짓말을 하며 저를 매도했습니다. 엄마가 바람나서 우리들을 버렸어. 그 거짓말 하나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은호는 대충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기에 엄마를 이해하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던 딸 은지는 나를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바람나서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은호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와 은호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서야 진실을 숨겼던 어리석은 저를 자책했습니다. 은지는 내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가끔씩 통화하는 은호가 누나 소식을 알려줘서 대학원 조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지가 불쑥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하려는데 돈이 필요해요. 3천만 원만 주세요. 그동안 전화 한 번 없던 애가 뜬금없이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니 사정을 듣기도 전에 화가 난 저는 나도 모르게 버럭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얘기냐?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딨니? 아빠한테 말해라. 은지는 아빠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자 아빠와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속 좁은 아빠 역시 연락 안 하는 딸이 괘씸해서 돈 한 푼 줄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살던 집과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조그만 건물은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 명의로 이전해줬다고 합니다. 제 자식들을 놔두고 재혼녀에게 온 재산을 다 바치다니
진짜 자기가 세기의 사랑꾼인 줄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은지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더욱더 딸의 소식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실망한 은지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싶다며 은호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완전한 절연을 통고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을까. 엄마로서 참으로 부끄럽고도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낼 형편도 아니었기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 좋은 남편감을 다시 만나겠지 하며 미안함을 달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식당을 꾸릴 만한 돈이 없었어. 가장 자신 있었던 설렁탕집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적 수완이 있고 외모가 젊어 보이는 덕에 유명 가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직원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고 저를 찾아오는 단골 고객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때쯤 친하게 된 가구점 사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부동산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말로만 듣던 경매를 공부해 보니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가구점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경매에 참여하다가 몇 번의 도전 끝에 운이 좋게도 싸고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낙찰은 12평형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벽지를 새로 바른 후 월세를 내어 놓으니 금방 나가더군요. 물론 은행 자금도 일부 들어갔지만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서 왠지 부자가 된 듯한 생각이 들어 가구점 일이 끝나면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세와 가구점 월급을 꾸준히 모아 재투자했습니다. 이번엔 운 좋게도 대형 아파트에 딸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2번 유찰이 된 건물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 1년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이라는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는 5년 동안을 부동산 재테크에 집중했습니다. 공부하고 발품 팔고 리스크 계산 후 투자를 결정하고 그렇게 저는 이혼 후 15년 만에 서울의 소형 빌딩 하나, 지방의 오피스텔 3채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 하더니 건물이 건물을 낳더군요. 이제 월 임대 수입만 1,000만 원이 넘어 저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은지는 30대 중반이 되어 다시 결혼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는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딸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한 남편은 은지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 그 돈 덕분에 딸과 새엄마는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은지는 결혼 자금을 지원한 그 여자를 엄마로 인정했어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상견례도 새엄마가 나갔고 결혼식에서는 친지들의 박수 속에 그 여자가 혼주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 나는 커피숍에서 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고 매섭게 외친 딸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난하다고 엄마를 거부한 딸을 축하하려 굳이 얼굴을 내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은지는 무척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땐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었지만 내가 먼저 딸에게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몇 푼에 엄마를 외면한 은지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은지가 결혼하고 난 3년 뒤 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지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딸 소식이었는데 나도 엄마인지라 은지에 대한 궁금증은 어쩔 수 없더군요. 무슨 연유인지 사위의 조그만 회사가 문을 닫았고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은지 부부는 빈털터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다급해진 은지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던 아빠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나도 너 시집 보내고 이제 여유 없다. 새엄마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니 이제 알아서 해라. 아빠의 목소리는 침울하고 짜증이 넘쳤습니다. 남편의 새 여자는 55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중증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실어증으로 소통이 어려운데 성경마저 과격하게 변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 남편이 돌보기에는 힘들어져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가로채기 위해 나에 대한 모략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인지 조금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빠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이곳저곳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옛 친구에게서 내 이야기를 듣게 된 모양입니다. 너희 엄마 건물 여러 채 부자가 되셨는데 전화해봤니? 꽤 잘 사신다는데 요즘도 연락 안 하니?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도 없다던 그 엄마가 건물 주라니. 며칠 후 은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몰라보겠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너무 절박해 보였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은지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3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못 준 엄마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그때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고 돈이 없었어. 자식이 힘들 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 내가 한 말이야. 난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말투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정리했잖니. 내가 혼자 해결해봐, 엄마처럼. 나는 매정하게 말한 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은지의 빈손을 본 사위는 그날부터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한테 돈은 받아왔니? 엄마가 거절하셨어. 뭐라고? 건물 주라며? 돈 많다며? 그런 엄마가 자식 빚 좀 갚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한 게 있잖아. 아, 그래. 내가 엄마 버렸잖아. 엄마가 바람났다며? 그래서 절연했다며? 그래서 우리 집에도 친엄마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내 엄마만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날부터 남편의 무차별적인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아무리 싫어해도 네가 사위라면 친모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 말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결혼 내내 모른 척 했던 사람이, 새 장모가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내 친정을 이렇게 헐뜯을 수가 있어. 너는 잘했니? 내 친정이 제대로 됐으면 이럴 일 없었어. 엄마가 바람난 집안이라 그런가? 피는 못 속이네. 아버지는 새엄마한테 재산 다 주고 엄마는 딸 버리고. 대체 내 친정은 뭐 하는 집안이야? 내가 왜 이런 집안 딸이랑 결혼했을까? 어휴. 은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비난, 끝없는 폭언, 친정을 향한 모욕.
문득 자신을 버린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은지는 낮에는 공사장 한바집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남편도 일용직으로 뛰었지만 집에 오면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엄마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내 친정이 정상이었으면 우리가 왜 이 꼴이야? 결국 다 내 집안 탓이야. 바람난 엄마, 노래방 도우미와 재혼한 아빠, 너도 그 피잖아. 어느 날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 아빠가 엄마에게 했다던 난폭한 언어들, 남편이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엄마 팔자는 딸에게 되물림 된다더니 그런 건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은지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새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무척 쇠약해지셨습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셨던 아빠는 간경화가 악화되어 성남의 오래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은호도 은지도 아빠를 케어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엄마가 있었으면 아빠를 돌봤을 텐데 원망스럽네요. 이제 새엄마도 없고 난 은호와 자주 소식도 못 전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네 엄마가 바람 피운 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노래방 여자 만나고 너희 엄마 앞에서 그 여자라. 엄마는 참았어, 너희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싶었어. 그 여자랑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거짓말했어. 엄마가 바람났다고. 너희들이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내 죄를 가리려고 미안하다. 은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럼 20년 동안 뭘 한 거죠? 내가 아빠 말만 믿고 엄마를 원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쁜 딸이 어딨냐고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은지는 병원 복도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아왔던 증오. 그 모든 것이 아빠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은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엄마의 해명은 들으려고도 안 했던 걸까?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은지를 기다린 건 또다시 술 취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또 영양가도 없는 친정 갔다 왔어. 그 쓸모없는 부모들 만나서 뭐 했어? 돈이라도 받아왔어. 아, 맞다. 내 친정은 원래 쓸모없잖아. 바람난 엄마에 무능한 아빠, 있는지도 모르는 동생. 그 순간 은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당신과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내 친정을 모욕하고 나를 매일 비난하는 당신과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뭐, 내가 언제 모욕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사실.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울면서 아빠에게 들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빠의 거짓말로 인해 엄마를 오해하고 20년 동안 원망한 것과 결혼식에도 못 오시게 한 저의 잘못을 말이죠.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업이 망한 건 운이 나빴던 거라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되니? 은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왜 망했는지. 한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카톡 메시지였죠. 오빠, 이 투자 절대 손해 안 봐요. 내가 먼저 투자해서 3개월 만에 2배 벌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 불법 다단계 회사임을 알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녀의 말에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그녀의 제안에 넘어갔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사업 실패의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의 꿰매 빠져 불법 다단계의 빚까지 내 온통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은지 몰래 내연녀와의 미래를 위해 8천만 원, 우리 집까지 날린 그 돈. 한 달 전에 당신 휴대폰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빠졌어. 우리 집안 망친 거.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자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자꾸. 남편은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그 비겁함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더 이상 치사하게 굴지 말아요. 당신 바람 때문에 집도 잃고 빚만 떠안고.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내 친정 탓을 했잖아요. 엄마가 바람났다고. 내 집안이 문제라고. 정작 바람 피운 건 당신인데. 이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지금 엄마를 버린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지은 죄를 내가 다 받고 있네요. 집이 망하든지 말든지 당신은 제 멋대로 했어요. 은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만류도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도 끝냈어. 제발. 끝냈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려 돈 챙기면 곧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문자 다 봤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은지는 재판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파탄 책임.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공동 채무 중 남편이 7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 후 은지는 7평짜리 원룸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자신 몫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로 빚의 30%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은지는 자신이 연대보증 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날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가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엄마를 닮은 걸까? 매일 밤 휴대폰에서 엄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시간을 망설이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은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행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까? 20년 동안 미워했고, 필요할 때만 찾아갔고, 돈을 거절당하자 또 버렸던 나를 엄마는 받아줄까? 은호에게 들으니 엄마는 고향의 한적한 길가에서 조그만 설렁탕 전문 식당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식당에 맞지 않게 전국의 미식가들에게 소문이 많이 나서 꽤 유명한 식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엄마의 설렁탕 집을 찾았습니다. 은진의 설렁탕.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밖에 서서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서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확인한 후 스르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국물을 젓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모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어린 시절과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전혀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해서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아니? 은지야, 넌 나한테 20년 동안 딱 3번 왔어. 첫 번째는 결혼자금 3천만 원 달라고 불쑥 찾아왔지. 그때 엄마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너무나 미안했어. 그런데 넌 나를 부모 자격 없다고 등을 돌렸지. 두 번째는 남편 빚 8천만 원 갚아달라고 왔어. 그때 엄마는 돈이 많았어. 하지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번엔 내가 혼자 되었으니 서로 용서하고 살자는 거니?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난 널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어.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나온 후 말도 못할 만큼 고생을 하면서도 견뎌온 건 돈을 많이 벌어 너희들을 떳떳하게 만나겠다는 희망과 물질적 보상을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딸이 엄마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 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서러움을 잊지 못할 거야. 초대장 한 장 받지 못하고 커피숍에서 내 뒷모습만 봐야 했던 그날. 혼주석엔 새엄마라는 여자가 앉아 축하를 받고 있었어. 바람나서 엄마를 빈손으로 내쫓은 남편의 상간녀가. 너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더구나. 그날 김은지의 엄마 윤정이는 죽은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더 이상 아빠 탓을 할 나이는 아니지. 모든 건 성인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한테 똑같이 당하니까 헌신짝처럼 버렸던 엄마 생각이 났니? 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주마. 첫째, 난 널 용서 안 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돼 간다는 게 아니야. 둘째, 엄마 옆에서 살겠다는 것도 안 돼.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내가 필요 없어. 셋째, 돈도 안 줄 거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20년 동안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명절 보내고, 혼자 아프고, 혼자 늙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 내가 느껴봐. 그리고 20년 후에 병들고 가난한 엄마에게 그때도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다시 찾아와. 그리고 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가난하지만 인성이 착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모두 기탁하고 죽을 거야. 이제 나가줄래? 손님들이 올 시간이야. 쫓겨난 은지는 설렁탕집 문 밖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어두워지는 길가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고통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떤 용기는 상처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차가운 이별로 다가옵니다. 가끔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은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모여 살았다면 은지는 행복했을까요? 아니, 내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은지도 삶이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